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김민정입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양성 관질환에 이어서 악성 관질환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양성 관질환 중에서는 이제 흔히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국소 지방 침착인데요. 이 국소 지방 침착은 간의 염이나 분절 또는 국소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지방 침착이 되는 이유는 이제 하이폭세미아 그리고 비만, 혈류장애 같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에스포 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하이폭식 인절기에 취약한 구역이라서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혈류장애 같은 경우에는 포탈 베인이 아닌 그 제3의 비스 non-focal splanchnic 베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펫이 집착이 되는데 포칼 펫 인필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패티 리버는 다른 그 국소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다른 메스랑 감별을 해야 되는데, 악성 메스랑 감별점은 6가지가 있습니다. 네. 균질하게 고액화가 되어 있고, 모양이 쐐기 형태, 그리고 지오그래픽한 경계를 가지고 있고, 메스가 아니기 때문에 메스 이펙트, 그러니까 주위 혈관을 침범을 하거나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 혈관 구조물이 통과하고 이제 에스포 전대측 같은 특정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라이트 헤파틱 베인. 네. 정답입니다. 네.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경계로 이쪽 라이트 쪽에 이제 고에코 부분이 나타나고, 이제 여기가 지금 저에코로 보이고 있고, 이제 CT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필드 유닛이 좀 낮아서 이 반대로 저밀도로 보이는데, 이렇게 한 로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로발 패티 리버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모양이 폴리고날, 다각형 모양을 가진 그 병변인데, 이거를 이제 CT로 확인해 보면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간엽 전면 구역의 S4에 이제 보이고 있고, 이제 도플러상을 보면은 여기에 정상 혈류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압박하는 그 메스 이펙트 같은 것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영상에서는 우측 간엽의 후상구역과 전상구역 사이 구역의 경계가 좀 분명한 5/7cm의 이제 고에코성 병변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혈관종이 의심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CT를 보면은 다음에 설명해 드리고, 이건 뭘까요? 이건 뭐지? 친구. IVC. 그렇지. IVC. 네, IVC 가까운 부위에 이렇게 병변이 있습니다. 저밀도 병변이. 저밀도 병변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이것이 라이트 헤파틱 베인인데, 여기에 이제 인테리어 부분에 리전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방 혈관종이 의심이 되지만, 이 정도 크기면 보통 아까 앞에서 보시면 이 내부에 저에코가 이렇게 크기가 크면은 저에코를 동반한 경우가 많은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제 그런 게 없고, 이제 이게 3개월 후 그 사진인데, 여기서는 이제 지방 침륜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CT 다이나믹 CT를 찍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제 프리컨트라스트 스터디랑 알터리얼 페이지를 보면 만약에 헤만지오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그렇죠. 필린 스타일. 그리고 페리페랄 노줄라 글로베라 인핸스먼트 앤드 필린. 네, 그렇죠. 네, 변연에 이제 노듈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듈랄 인핸스먼트가 나타나는데, 네, 여기서는 보이지 않고 있으니 이거는 포칼 패티 리버에 가까운 소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깝다면 합당하는 네. 소견입니다. 네, 합당한 소견입니다. 방금까지는 침륜을 배웠고, 이제 결핍 부분을 배우겠는데요. 프로컬패스 스퀘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는 펫이 침착됐지만, 이거는 이제 국소적으로 저에코 병변인데, 나머지는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생긴 이유는 이제 그 포탈 베인이 아닌 넌 포탈 오리진의 간내 유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라이트 가스트릭 베인, 그리고 파라빌리어리 베너스 플럭서스 시스틱 베인 같은 경우에는
그 non-포탈 베인이기 때문에 팻 성분이 부족해서 여기는 스페어링 리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간종양과의 간별점은 앞에 패티 리버랑 똑같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제 팻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에코 병변이라는 것입니다. 네, 초음파상에서 보면 이제 좌측에 간엽의 이제 내측과 배측 에스포 리전과 그리고 우측 간엽 에스포 리전에 지방 침착이 안 보이고 있죠. 이쪽이 좀 더 자세한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포칼 팻 스페어링 리전이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그 있습니다. 부분이 세그멘트 몇 번이죠? 이쪽 사진은 S4인데 요거는 S. 이쪽은 이제 S2입니다. 박수 최고다. 이렇게 돌발 질문에 이렇게 아주 잘 맞췄어요. 네, 다음 이제 이거는 아시겠죠? 이거는 키드니. 네, 키드니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포스테리어 구역이고 그치. 오. 이쪽은 인페리어, 이쪽은 수페리어 부분이고 오. 여기 인페리어 부분에 이제 S6 세그먼트의 원형의 이제 경계가 분명한 저에코 병변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하다. 네, 이 사진에서는 어디에 있냐면 CT 사진인데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여기 숨어 있어요. 그렇지. 점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그 간종양과의 간별점이 뭐라고 했죠? 정상 혈관이 예. 정상혈관이 지금 주행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리제너레이팅 노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리제너레이팅 노즐은 이름은 좀 착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크로닉 헤파타이티스에서 이제 리버 시로시스로 변하면서 간 전체에 그 생기는 노즐을 말합니다. 지금 보면 저에코성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증례를 보겠는데 이 60세 여자 환자고 리버 시로시스를 그 리제너레이팅 노즐과 동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시겠죠? 여기 GB가 보이고 이건 경계로 레프트, 라이트로 나눠지고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거는 무엇인지 아시는 분? 이 뭐죠? 시커멓게 보이는 거. 볼까요? 무에코로 보이는 거. 무에코가 뭐죠? 액체. 액체죠. 네. 액체 중에 뭐죠? 정이 불강에 생기는 그쵸? 시로시스 시로- 전액이 생기니까 복수죠. 물이 복수죠. 진짜인데. 네, 아. 아사이트가 보이고 있고 지금 단 그 경계가 약간 우둘투둘해 보이죠? 네, 약간 노듈라리티를 보이고 있고 약간의 저에코성의 병변들이 재생결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딱 하게 되면 이건 뭘까요? 오. 포탈비. 한 분이 너무 잘하셔서 다른 친구들에게 또 이제부터 알게. 다른 친구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쑥스러워서 말하면 근데 이게 포탈베인이고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럼 같이 있는 밑에. IBC 네 뒤에 있는 네, 옆에 있는 친구분이 맞춰주셨습니다. 이거 보이고 이제 네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이런 다이나믹 같은 그 분의 다이나믹 CT 사진인데 프리 컨트라스트랑 아트리얼에서는 이제 그 이네스먼트 같은 게 보이지 않는데 포탈 베인 쪽에서는 지금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약간의 그 약간의 포탈 피리어드에서는 이제 뚜렷한 리전이 보입니다. 그 재생 노즐, 그러니까 재생 결절은 HCC랑 디스플라스틱 노즐이라고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그거랑 다르게 이제 정상 문맥에서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기 때문에 이 앞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포탈 베인에서는 이제 서플라이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여기서 그 MRI인데 T1이랑 T2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있죠. 보이죠? 여기는 네. 검정색으로 보이고 이것이 리제너레이팅 노즐입니다. 네, 여기서도 그렇게 워시앗 같은 왜 해망지오마에서 배운 그런 소견이 보이지 않고 있죠. 워시아웃은 해망지엄에서 안 보이고 HCC에서 보이죠. 예. 네, 약간 그 리전 같은 게
잘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죠. 다음에 이제 그 프리 말리너트 리전 같은 거에 대해서 보면 이제 아까 재생 결절 얘기인데 이제 재생 결절이 이제 디스플라스틱 그 노즐로 되면은 혈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아직은 그 캔서가 아니기 때문에 혈관을 만들지 않는 상태라서 이제 결절 안에 그 지방을 축적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것도 헤만지오마 다른 것을 좀 아시겠나요? 프리 컨트라스트, 아터리알, 그다음에 포탈, 그 딜레이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주위는 이제 인핸스먼트 되는데 이제 동맥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 포탈 베인이 줄어든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 인핸스먼트 되지 않고 포탈 베인에서 블러드를 받기 때문에 그 포탈 케이지에서 이렇게 받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데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디스플라스틱 노즐 되면 아주 캔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튜머 베슬이 아주 없고 그 다음에 포탈 베인이 줄어들어요. 포탈 베인이 줄어들면 우리가 디스플라스틱으로서 이스케믹 체인지를 일으켜 가지고 셰퍼 안에 팻이 어큐뮬레이션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CT를 하면 아트리얼 페이스도 인핸스 안 되고 포탈 페이스도 포탈 베인이 줄어드니까 주위는 인핸스가 되는데 여기는 인핸스가 안 되죠. 그렇죠. 까맣게 나오잖아요. 그럼 딜레이드 페이스 때만 조금씩 이제 인핸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피가 아주 모자리는 이스케믹한 노즐이에요. 네, 그 뜻이에요. 네, 넘어갑시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넘어가고. MRI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 주변이 좀 잘 보이진 않겠지만 주변에서 이제 딜레이드 페이지에 서플라이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HCC에 대해서 보겠는데 이게 간세포암이 가장 흔한 원발성 악성 간종계고 이제 크로닉 헤파타이티스나 시루시스에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간암이 되는 과정에 대한 예단계인데요. 그 보통 처음에 이렇게 플라스틱 포커스가 생기고 이제 리제너레이팅 노즐이 생겨서 로우, 하이로 발전해서 이제 디스플라스틱 노즐이 되고 이제 early HCC 그다음에 안전한 overt HCC 프로그레스 간암이 됩니다. 이게 배경 지식이고 이 초음파 소견을 이제 다 공부하고 이걸 보면은 전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스몰 HCC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2cm 이하의 작은 간세포암을 얘기하는데요. 초음파 여기를 보시면 이제 저에코를 보이고 왜냐하면 이제 HCC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밀도가 높고 호모지너스하기 때문에 이런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코에 이제 할로를 보이게 되는데 그리고 측방 음영이 생길 수 있고 여기서는 안 나타났지만 후방 음영의 증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가 증가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혼합성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지방이 변하거나 아니면 사이누소이드가 딜라테이션 되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스몰 HCC는 대부분 이제 저에코로 보이지만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는 첫째는 웰 디프렌시얼 HCC는 세포 안에 팻이 많아요. 그렇게 고에코 보이죠. 또 하나는 이 스트럭처가 사이누소이드가 딜라테이션 됐어요. 사이누소이드가 알죠? 뭐냐면 우리가 포탈 에리아에서 블러드 플로우가 쭉 가는 사이누소이드인데 HCC가 되면 일반적으로 사이누소이드가 없어지고 그런데 가끔 이제 HCC 중에 사이누소이드가 비정상적으로 딜라테이션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이누소이드하고 리버쉘하고의 경계면에 에코가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고에코로 보인다. 너무 어렵다. 어드밴스드가 되면은 이제 간세포가 막 자라면서 크게 커지고 이제 안에 에코들이 이제 이상하게 변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을 보이기 때문에 혼합성으로 보입니다. 이런 원인에는 이제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그다음에 헤모리지, 그다음 파이브로시스 같은 게 있으면 각각 에코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응고개사 응고회사는 고에코. 고에코가 됩니다. 네, 출혈도 고에코가 고에코. 되고, 네. 섬야도 고에코가 고에코. 됩니다. 네크로시스 되면
제코. 네, 네크로시스 되면 저예요. 네. 그다음에 그 진행성 반세포암의 초음파 소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테두리에 이렇게 할로우가 생깁니다. 이 할로우가 생긴 이유는 할로보다는 헤일로크. 헤일로 헤일로가 생깁니다. 이것이 생긴 이유는 이제 종양이 이제 이렇게 눌려서 생기기도 하고 이제 빨리 자라면서 이렇게 생기는 소견이고 이제 이것이 말리그넌트를 시사합니다. 빨리 자라는 게 아니고 아, 슬로리 그로잉 네, 해야 slowly 너무 빨리 growing 자면 헬로가 안 네, 생기죠. 레피드하게 할 때는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모자이크 형태도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종개가 클수록 이제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고의 코도 보이고 저의 코도 등의 코도 보이고 저의 코도 보이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거는 그 뭐냐면 이제 그 메스가 주변에 파이브로시스랑 이렇게 같이 남아있는 경우, 융합하는 경우, 그리고 이 메스가 이제 피막 바깥으로 증식하면서 이제 오래된 피막이 남아있어서 생기기도 하고 이제 이 결절 내에 다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암이랑 같이 섞여서 이제 섬유대를 형성을 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관적으로 이 어드밴스드 HCC를 분류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듈라 타입, 매시브 타입, 디퓨즈 타입.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계가 분명한 이제 한 개 또는 다발성 결절이 되겠죠. 지금 여기 초음파에도 보이고 여기서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절형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결절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증식을 하면서 주위 파급형 그리고 다결절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유압을 하면서 모자이크 형태를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계산형은 이게 계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산하라는 뭘까요? 이거는 덩어리 글자랑 그렇죠. 네, 모양 상자를 써서 덩어리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산형입니다. 크기가 엄청 지금 보면 간보다 더 훨씬 큰데 크고 경계가 이제 불분명하고 내 이제 전이된 메타스타틱 노듈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거 엄청 크게 이렇게. 개상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종계는 점점 자라는 거죠. 개상행은 암이 생기면서 포탈베인을 바로 치면 애가 포탈베인 따라가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종계가 피막이 없죠. 피막이 없고 종계세포와 암세포가 막 섞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자라는 걸 괴상형, 매시브 타입이죠. 괴상하게 괴상하다게 알리고 비장하다는 뜻이 아니고 덩어리를 형성한다. 이 뜻이죠. 중국에 가면 괴상군 있잖아요. 그런 산이 많이 산이 많잖아요. 괴상 덩어리 대자예요. 네, 덩어리고 여기 초음파에서도 이제 고에코고 이제 주변에 피막이 없어서 지금 경계가 이렇게 매끈하진 않죠. 매끈하다보다는 경계가 불분명한. 불분명합니다. 그다음 미만성 같은 경우에는 디퓨즈 타입으로 이제 이름 그대로 작은 결절이 이렇게 이렇게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리버시로시스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배경이 중요한 건데 이 배경이 막 고에코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종계 형성 없이 그냥 에코가 이렇게 증가돼 있거나 감소돼 있거나 이렇게 조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타입은 이제 팻 리버랑 리버시로시스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포탈베인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리버시러스가 심하더라도 포탈베인이 쭉 따라가는데 이 디퓨저 타입 ACC나 매시브 타입 ACC는 포탈베인을 암이 침면하기 때문에 포탈베인이 막히거나 또는 포탈베인이 갑자기 어브라프트하게 끊기거나 또는 포탈베인이 딜라테이션 되죠. 그래서 우리가 리버를 볼 때 포탈베인을 따라보고 포탈베인이 이상 있느냐를 굉장히 조심해 보이는 것은 바로 디퓨저 타입이나 매시브 타입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간세포함은 포탈베인을 따라서 파급이 되기 때문에 포탈베인의 모양을 보고 이것이 없거나 끊겼거나 이제 확장이 돼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시로시스가 아니고 헤파틱 칼시노마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초음파에 이제 이렇게 크기가 크지만 경계가 불분명한 종괴가 보이고 있고 이제 우측 간염에는 간문맥이 여기 보면 그렇지. 간문맥이 늘어났죠. 네 늘어나 있고 이제 종양 획전이 있어서 에코가 고에코로 보이죠. 고에코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간의 파급은 이제 드물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무엇일까요? 오블라이크 스캔이에요. 고우액은 뭐죠? 새까만 거. 고우의 구조를 가르쳐줘야죠. 집이거든요. 집이 있고 그 밑에 뭐죠? 뭐가 있고 그 밑에 또 뭐 있죠? 거기 뭘까요? 거기 포탈비. 포탈비하고 집이 사이. 포탈비하고 집이 사이 뭐 있죠? 이제 익스트라 헤파틱 아이고, 네. GBD가 늘어났잖아요. 들어가 튜머로 가득 차요. 그렇죠. 예, 여기 엄청 그러니까 GBD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저기 튜머가 들어가 엄청 커졌어요. 내부에 보면 네 에코. 엄청 커져서 저 에코에 이제 병변들이 튜머 그 스롬보시스가 스롬보시스 생겼어요.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면 코로날 아닌데 코로나 실세. 코로나를 코로나. 보면 네 간문관이 확장돼 있고 이제 종양으로 추정되는 병변도 보이고 있죠. 와, 잘 설명했어요. 다음 이제 증례를 보겠습니다. 증례는 이제 종계 여기 보면은 혈관이 좀 없고 없는 종계가 보이고 있고 경계가 이제 약간 잘 모르겠죠.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다음 네 여기서도 이 보면 내부에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가 포탈 베인인데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이제 스롬보시스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그 경화성 병변을 보이고 여기 S8, S8 부분에 네스가 보입니다. 이제 보통 보면 해만지오마 같은 경우에 이제 증강이 돼서 이렇게 워시아웃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강이 된 후에 증강이 되어 있어서 간세포함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이 주빌리아 증가돼 있고 네. 여기는 워시아. 여기는 문맥기에는 이제 워시아웃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리피오돌. 네, 리피오돌 축적상인데 보면은 여기 보면 내부에는 이렇게 기중성 에어 같은 경우에 보이고 있고 이제 매우 큰 로우 덴시티 베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간세포암에 대해서 원발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다음에는 전이성 간암을 보겠습니다. 전이성 간암은 잠깐만 이제 의리 인핸스먼트 의리하고 워시아웃하는 뜻은 뭐냐면 종양 튜머 베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튜머 베슬은 뭐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먹으려고 하면 계량기를 통해 가지고 물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튜머가 생기면 이놈은 정식을 하기 때문에 이 혈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체 혈관을 엔지오제네시스를 만들어가 혈관이 자라가 우리 몸에 있는 정상 혈관에다 꽉 박아 피를 빨아당기래. 그러니까 수돗물을 계량기를 통해서 먹는 게 아니고 수도관 큰 간에다가 박아가 피를 빨아당겨요. 그리고 HCC인 경우는 그렇게 헤파틱 아트리에서 바로 피를 빨아가지고 그걸 정상적으로서는 우리가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우리가 베인으로 헤파틱 베인으로 보내는데 이놈들은 어디로 보내면 포탈 베인으로 보내요. 그리고 포탈 베인이 없어지는 거죠. HCC는. 그러니까 아트리얼 페이스는 주위에 인핸스 되기 전에 먼저 인핸스 되고 또 하이 인핸스 되죠. 그럼 포탈 페이스 되면 포탈 베인이 없으니까 인핸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드레인이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early enhancement, early washout이 HCC일 뿐 아니고 종양의 일반적인 소견이죠. 네. 전이성 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흔한 간의 병소인데 본발 성향은 보통 그 문맥을 포탈베인을 따라서 파급되기 때문에 위장관계 종양이 많습니다. 대장, 암, 위암, 췌장암, 단도암. 그리고 비위장계 종양으로는 폐암과 유방암이 있습니다. 전이 경로는 이렇게 다 공부를 했다시피 블러드랑 간 내에서 정리하는 거 그리고 직접 옆으로 침윤을 해서 담낭암, 위암, 대장암이 오는 경우 그다음 복막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초음파 소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형적인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저에코도 되고 고에코도 되고 아이소 에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석회화 변면도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되게 이상하네요. 이상한 게 아니고 원발 병서에 따라서 에코가 결정됐지. 이상한 게 네. 아니고. 네, 이 부분도 이제 이 전체 내용을 정리한 표라서 나중에 공부하다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다음 슬라이드가 중요한 소견인데 이제 불사이 사인 또는 탈기 사인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메타스타틱 튜머가 여기 간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빨리 자라면은 그 중심부가 코아뷸레이션 네크로시스가 되면서 고에코로 보이고 주변은 이제 정상 조직이니까 저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아, 정상이 암 조직이니까. 암조 살아있는 암 조직이기 때문에 네 저에코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전이성 간암과 간세포암은 전이성 간암 이제 이렇게 같은 애가 와서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지만 그 간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크기의 결절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러지 아니고 간세포 노듈라 타입의 큰 메스가 있고 예. 도터 노즐이 생기고 메타세이크에서는 메타세화가 퍼지니까 멀티플하게 비슷한 크기의 메스가 깔린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보면 이제 메타스타틱 튜머랑 헤만지오마의 비교 소견인데 지금 이쪽에 병변이 보이고 있고 안은 이제 시스틱한 체인지를 보이고 있고 CT 상에는 이제 주변이 약간 선상에 그 고에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헤만지오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CT에서 보면 주변에 이렇게 노즐 이렇게 인핸스먼트 된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어려운데 우리가 메타세이스하고 예방접은 사실은 초음파상으로 구별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안 되죠. 안 되니까 결국은 초음파로 구별이 할 수가 없고 CT를 찍으면 해망점만은 다이나믹에서 페리페럴 노줄라 그로벨 인핸스먼트 하는데 메타세이스는 그렇지 않지 않네. 선상으로 이렇게 되지 않네. 그러니까 요걸 보고 이제 메타세이스 해망점만 사실은 초음파가 저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 네, 전이성 간암에서는 이제 아까 말한 비슷한 그 위장관계 전이랑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다른 소견을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해권 소견을 보이는 이유는 세포들이 많고 이제 혈류가 상대적으로 혈류 성분이 적기 때문에 이제 저해코를 많이 보이고 이제 대장암에서 온 경우는 이제 이 병변들이 대장암에서 왔기 때문에 뮤신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그 베스를 많이 생성한 하이퍼베스큘라 메스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불사이 사인은 이제 여기 보면 두 가지 간 조직의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T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튜머 베스 증식이 약하고 이제 튜머가 주위 조직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에코 T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무엇이 나타나 있는지 코아뷸레이션 네크로시스죠. 네. 그렇게 우리가 메타세이스 캔서에서 벌사이 사인의 타겟 사인의 메커니즘 두 가지를 첫째는 종괴가 그로잉하면서 컴프레션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종괴가 증식하면서 센터 부분은 코아뷸레이션 네크로시스 고에코고 페리페리는 살아있는 고에코죠. 안 그래도 김민균 선생님이 질문했는데 이제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메타세 캔서의 벌사이 사인의
페리페리 헬로는 두껍고 HCC 헬로는 얇다 이러는데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메타세이스의 헬로도 얇은 수도 있고 또 HCC 헬로도 좀 두꺼운 수도 있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감별은 뭐냐? 언더라인 리버가 주의저 정상 리버 같은 뭐겠어요? 메타세이스겠죠? 언더라인 리버가 시로시스나 헤파타이티스나 HCC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제 그 전이성 간암의 비전형적인 소견 예시인데 이제 크게 하나의 단일 결절로 생긴 안에 내부의 시스트를 보이는데 이제 프라이머리도 이런 경우는 이제 프라이머리도 시스틱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메타스타시스도 시스틱하거나 아니면 원래 솔리드인데 안에서 이제 시스틱한 디저너레이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디퓨즈한 메타스타시스 같은 경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그 런과 브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만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메타인지 리버시로시스인지 잘 감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그 환자분의 병력을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스틱한 메타세스는 원인이 두 개 있어요. 첫째는 원래 프라이머리 종양이 시스틱한 거. 예포진 게 판크레아스, 그 다음에 오바리. 두 장은 시스틱 네오플라즘이 많잖아요. 여기 메타세가 뭐 원발병사 똑같은 형태를 보이죠. 또 하나는 원래는 솔리드한 종괴인데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생기는 거죠. 스퀘어스 캔서나 이런 거는 굉장히 헤모라이즈라든지 네크로시스를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는 디퓨즈 타입, 특히 브레스트 캔서 경우에는 이게 리버로 메타세스가 가는데 이 메타성 결절이 메타가 가는 병변이 주위 리버하고 에코의 대조도의 차이가 없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포탈빈이 잘 안 보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문이 하나죠. 다음. 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간 농양과 유사한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메타스틱 캔서 같은 경우에 시스틱 디저너레이션 소견을 보일 경우에 이렇게 리버 앱시스랑 유사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낭성 반전이 같은 경우에는 모양 안에 이게 septum 같은 것을 형성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이제 오발이랑 판크라스 경우에는 잘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 위에는 보면 메타세스인데 저건 압세스거든요. 리버 압세스거든요. 근데 밑에는 시스틱 메타세스 구별이 잘 어려운 경우. 제일 중요한 거는 임상 소견이겠죠. 압세스 같으면 피버라든지 이런 게 안 나면 페인이 많은데 저거는 별로 증상이 심한 증상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 영상 가지고 진단하는 게 아니고 초음파 영상하고 임상 소견하고 코릴레이션 해가지고 진단하는 거죠. 그렇게 반드시 우리가 초음파하기 전에 환자의 임상을 히스토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다음 이제 증례는 이제 췌장의 테일에 있는 캔서에 의한 전이성 간암인데 67세 남자로 이렇게 상복부에 통증을 보이고 화불량과 설사 증세를 보이고 이제 심마부와 이제 제대 부위 악통이 보이지만 메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초음파 소견을 보면 뭔가 보이시나요? 많이 보이는데요. 네, 많이 보이지만 특별한 리전 포커싱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보이는데. 많이. 네. 예, 그 결절이 보이지 않나요? 네. 저쪽 헤파틱 B인 쪽에도 멀티플을 보이잖아요. 그 메스고, 제코 메스고, 그 옆에도 오른쪽에도 보면 메스고, 그 밑에 메스, 새까만 거, 그 밑에는 헤파틱 B인이 보이잖아요. 라이트 헤파틱 B인, 그거는 미들 헤파틱 B인 보이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발표를 해야 보여요. 발표를 안 하면 병변이 안 보이잖아. 밑에 사람이 다 보이잖아. 예, 넘어가세요. 네, 다음에 이제 키드니도 정상 소견, 키드니 같은 경우는 정상 소견으로 보이고 이제 내시경을 했을 때도 위에도 정상이요. 네, 내시경도 정상이었습니다.
저쪽에 메스 보이죠? 예. 예. 고 보이고 그 옆에도 보이죠? 저기 그 왼쪽, 저쪽에, 왼쪽에. 왼쪽. 그 왼쪽, 맨 끝에 왼쪽. 맨 끝에 왼쪽. 왼쪽. 아, 그렇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네. 네,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얼리마크발한 소견을 보이고 있고 콜로노스코피는 네, 괜찮았고 콜로노스코피도 괜찮고 네, 다음에 메타스 CT에서는 이제 메타스이스 병변 병변 보이고 그 여기 보면 판크라스 테일에 그렇죠. 테일의 병변이 보이죠? 병변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테일의 병변이 보이고 네, 이제 아까는 테일이고 이제는 헤드 쪽에 간 건일 함께 동반한 췌장 두부암입니다. 넘어갈까요? 저기 메스가 있네요. 리버에 그렇죠. 요거는 고에코 메스가 보였어요. 예, 다음에 네, 여기 보면 헤드 쪽 여기가 아니죠. 헤드 쪽 고 아, 리버고 여기 그렇죠. 고기 판크리아스 헤드죠. 헤드 이제 저의 코에 병원이 병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SMA가 어디예요? 그렇죠. 스프레닉 베인이 어디예요? 그거죠. 아orta 어디예요? 그렇죠. 잘 찾았어요. 헤드 부분이 어때요? 새까맣죠? 네. 병변이 있지 않나? 저쪽은 리버예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고 그 밑에 그렇죠. 거기 판크리아스 헤드죠. 판크리아스. 그렇죠. 판크리아스. 리버에 HCC, CT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거죠. 잘했어요. 네, 이제 직장암이 전이암경에 이제 뮤커스 같은 것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고에코인 경우가 많고 고에코인 튜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날셀 칼시노마나 칼시노이드 튜머, 그다음에 판크리아스의 ILSL 튜머 같은 경우에 이제 고에코성의 이제 메타 소견을 보이고 하이포 에코익 헤일로가 그거는 고에코 종계. 고에코 종계에서 보이는 거는 하이퍼바스큘러 튜머, 그 다음에 GITM 말리그넌시, 뮤시너스 네오플라즘, 칼시파이드 메타시스, 카포시스 사코마 이런 거는 이제 고에코로 적은 거고, 그 다음에 하이포에코 헬로가 흔하게 동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져 있죠. 그래도 끝났다. 네, 간내 종양은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보너스 퀴즈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잘 들었나 한번 체크해보기 위해서 5문제를 만들었지만 2명한테만 커피를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2명에게만 2문제 있습니다. 2명에게만 커피를 사주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선생님은 대답 안 하시고 다른 친구들이 졸지 않고 얼마나 잘 들었나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보이는 소견을 정확하게 말씀할 수 이승엽 학생. 국소 지방 침착. 네. 어디 네. 왼쪽 같은 경우에 지금 하이퍼에코익하게 그렇죠. 고에코성 병명으로 보이는 거 있고 지금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사진 보시면 정상적인 혈관 주행이 보이기 때문에 이건 악성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변으로 인해서 뭔가 압박되는 소견도 전혀 없기 때문에 국소지방 침착. 정확합니다. 박수. 엑셀런트. 네. 2번. 이것은 뭐를 사이즈? 그러면 이거는 아무에게 이승엽 학생에게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아이고. 조심. 김민현 씨 이때까지 발표 역대 중에서 가장 재밌게 했습니다. 아주 재밌게 하고 아주 사실 이 테마가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가장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어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 초음파하고 또 우리 국소성 가지나 공부했는데 이렇게 이제 뭐든지 입문이 어렵거든요. 이렇게 입문을 하게 되면 초음파에 굉장히 이제 친밀해지잖아요. 친밀해지고 앞으로 이제 무슨 걸 하든지 초음파에 대해서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가 빨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달 동안에 6차례에 걸쳐 총파 저하고 같이 총파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10분 모두 다 참 하늘에서부터 부모님부터 아주 뛰어난 유전자를 DNA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학교에 우리 경북 이전오기 때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을 초일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거는 부모님과 하늘에 좋은 유전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좋은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또 마치고 또 경북 이전에 올 수가 있었어요. 돈이 없으면 경제적인 게 없으면 이전에 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는 정말 하나님하고 부모님의 이 사회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평생 이제 열심히 하면서 우리 국가와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졸업하고 난 뒤에 경북대 나고 뭐 대구에 계실 분도 있고 또 서울이나 전국을 가거나 또 어떤 분은 또 외국으로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남이 간 길을 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경북이대를 들어왔지만 어떤 의미에서 의과대학에서는 탑 의과대학은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최주류에 들은 사람은 뭘 해도 괜찮아요. 약간 페리페리에 있는 사람은 남이 했는 걸 따라하면 안 돼요. 남이 하지 않은 걸 하든지 남을 하는 걸 하더라도 다르게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야기했죠. 우리가 추수를 할 때 앞 사람이 다 추수하는데 뒤에 가면 그냥 찌그러기만 하는 거예요. 산에 오를 때도 제일 먼저 가야 덜 피곤해요. 남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피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과를 하든 무슨 파트를 하든 저 말을 명심해야 되는 것은 첫째, 남이 많이 하는 데는 될 수 있도록 안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남이 하는 분야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연구소나 좋은 병원에 트레이닝 하는 사람보다 약간 못한 대학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나중에 훨씬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사회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는 것은 사람이 약간의 핸디캡을 가지는 것이 나중에 성공의 비결이에요. 핸디캡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인생에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남 따라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자기의 개성을 살려서 노력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크게 빛날 걸 믿어 심지 않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교수님 축사 해주시죠. 앞에 저기 앞에 나. 2차 가서 하시는 아니 여기서 하시. 그것은 술 마시고 그래.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앞에 나왔어요. 카메라 있었어. 김일봉 선생님은 내가 인턴 때 레지던트 2년차였어. 그래서 내보다도 이제 2년 선배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옆에 또 서경진 원장은 동기라서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항상 시간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서경진 선생이 이제 학생들하고 어떻게 말하면 거꾸로 학습이죠. 플립드 러닝이죠. 그걸 이제 시작을 했고 또 김봉 원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취지에 이제 적극 찬성을 하시고 선생님도 이제 초음파 쪽에 깊이 많은 또 경험도 있고 또 학생들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해서 흔쾌히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경북 의전은 3학년 학생들 1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일기로 수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10여 명을 이렇게 리크루트 한다고 했을 때 우리 학생 10여 명이 정말 할까, 또 지금 현재 학업도 벅차지 싶은데 얼마나 호응을 할지 조금 걱정이 됐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 3학년이 10명을 다 못 채우면 혹시 2학년하고 섞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리니까 우선 그래도 3학년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 외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난다고 해서 또 특별히 선생님이 또 연락이 오셨어요. 종강 파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자리를 우리가 마련하겠다. 항상 감사의 마음을 그동안 표시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참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마지막 파티 장소에 그때 이제 사실 나가서 이제 인사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플립 러닝 하는 그 현장을 직접 한번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실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은 보고 싶어서 또 선생님이 또 시간이 되면 7시에 오면 학생들 수업하는 것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정말 김봉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예, 참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한번 찍겠습니다. 전부 다. 예. 자, 앞에 나옵니다. 저쪽을 어느 쪽으로 찍으면 좋을까요?